오늘도 국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지문은 수능에 기출된 문제인데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배웠던 그 부분과 매우 흡사한 지문이라서 그 지문을 미리 방송을 했다,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했다면 좋은 성과가 있었을 텐데 안타까움이 있네요. 우리가 오늘 다른 잡설 없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부분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6개의 문제가 한 지문에 실려 있네요. 가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는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이다. 우리가 한자어를 좀 알면 이 국어 지문 독해가 굉장히 쉬워지는데 유서, 무리 유자에 책서자잖아, 그치? 책을 무리지어서 어디에서 비롯됐어? 중국에서. 도서관 가면 우리가 책 막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진열해놓고 있잖아. 고금의 서적, 고금 그러면 예전 지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이다. 유서에 대한 정의를 얘기를 했고, 일반적으로 유서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이런 걸 우리가 발췌라고 하지,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지, 그치? 일반적으로 유서는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이 부분. 다음 넘어가서 유서는 모든 주제를 망라한 일반 유서와 특정 주제를 다룬 전문 유서로 나눌 수 있다. 일반 유서가 있고 전문 유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네. 편찬 방식은 책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았다. 편찬 방식이 책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있었다. 중국에서는 대체로 어떻게 작성을 했느냐?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를 동원을 해서 국가 주도로 대규모 유서를 편찬을 해서 대규모로 간행을 하였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 지식을 집성하고 왕조의 위엄을 과시할 수 있었다. 유서를 편찬하는 이유가 지식을 집성하고 플러스 왕조의 위엄을 과시할 용도였네. 지식을 집성하고 플러스 왕조의 위엄을 과시할 용도, 이게 목적이네. 다음 고려 때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왔어. 중국 유서를 수용한 이후 조선에서는 고려 때 수용을 했는데 이후 조선에서는 중국 유서를 활용하는 한편 중국 유서를 활용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다른 이용이 있었다는 얘기지.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라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하였다.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라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하였다. 조선의 유서는 대체로 국가보다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고, 차이점이네, 그치? 조선 같은 경우는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기서 차이 하나 나오고, 목적에 따른 특정 주제의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다. 목적에 따른 특정 주제의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다. 이 부분도 다른 부분이지. 색깔이 정확하게 잘 안 나와져서. 전문 유서, 아까 중국에서는 어땠어? 일반 유서와 전문 유서로 했는데 편찬 방식은 책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았고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왔지. 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 그치? 작자 미상이다. 알려지지 않았다. 유서가 많은데 왜 그러냐? 개인이 했잖아, 그치? 대체로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사용할 목적이었던 거지.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 나왔네, 그치? 기록하여 기록을 해서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그치? 이게 목적이네. 앞의 목적은 중국은 지식을 집성하고 그리고 왕조의 위엄을 과시할 목적이었는데 조선의 경우 같은 경우는 개인적 목적, 그치? 시문 창작이나 과거 시험 이런 부분에 활용하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 차이점.
그리고 이 같은 유서 편찬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17세기부터 실학 학풍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실학을 배웠어, 그렇지? 그런데 17세기부터 실학의 학풍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을 하면서 유서 편찬에 뭐가 나타났어?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기부터가 이제 이 유서 관련된 얘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실학자들은 유서는 현실개혁의 뜻을 담았고, 실학자들의 유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게 아니고 현실개혁의 뜻, 이게 목적인 거지. 편찬 의도를 지식의 제공과 확산에 두었다. 지식의 제공 그리고 확산, 이게 목적이란 얘기지. 조선시대에 와서 이 부분이 또 한 번 변화하게 되는 거지. 무엇의 대도에 따라서? 실학의 대도에 따라서. 또한 단순 정리를 넘어서 지식을 단순 정리, 이전의 것이 단순 정리였다면 이후에 이 부분은 지식을 재분류해서 범주화하고 평가하는 등 저술의 성격을 드러냈다. 독서와 견문을 통해 주작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을 집적했고, 집적하다는 건 쌓았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히는 고증과 이에 대한 의견 등 안설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다. 안설이 뭐냐? 그렇지? 여기 앞에 있잖아.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히는 고증과 이에 대한 의견이 안설이란 얘기지. 주자학의 지식을 이어받는 한편, 주자학을 배척한 게 아니야. 주자학의 지식을 이어받는 한편, 그러니까 승계했다는 얘기지. 승계한 한편 주자학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지식은 뭐겠어? 그때 어제 배웠던 것처럼 서학 정도 되겠지.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였다. 광범위하게 정리한 지식을 식자층, 지식인층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해서 어디에서? 서학 이런 거였겠지. 고증학 이런 거. 박물학과 자연과학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게 다 서학에 관련된 얘기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가 주자학의 관념적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조선 후기야, 그치? 주자의 관념적 사유, 형이상학적,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한 것은 지식의 역사에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그러니까 실학이 대도돼서 이런 유서 정리 이 부분이 목적이 달라지고 활용도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지식의 역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 나부분 보자. 예수교 선교사들, 그럼 서학 나오겠지. 중국에 소개한 서양 학문, 그치? 서학 나오잖아. 조선 후기에 유서의 지적 자원 중 하나로 활용되었다. 우리가 아까 봤었잖아, 그치? 조선 후기 실학자들 가운데 이수광, 이규영 등이 편찬한 백과 전서식 유서는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표적인 사례.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그러니까 주자학과 서학이 겹쳐지는 부분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서학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이겠지. 17세기 이수광은 주자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로 그 공통된 부분을 교집합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야. 주자학에 기초하여 도덕에 관한 학문과 경전에 관한 학문 등이 주류였던 당시 상황에서 그는 지봉유서를 통해서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여 항목화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사신의 일원으로 중국에서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했다. 이에 대해 심성수양에 절실하지 않을 뿐더러 주자학이 아닌 것이 뒤섞여 뒤섞였다는 혼재되어 이런 정도겠지? 혼재되어 순수하지 않다는 일부 주자학의 비판이 있긴 했지만 일부 그가 소개한 서양 관련 지식은 중국과 큰 시간 차이 없이 주변에 알려졌다. 그치? 비판이 있었지만 그렇게 아주 극심한 비판과 반향을 불러일으키진 않았나 봐. 그래서 큰 시간 차이 없이 주변에 알려졌고, 18세기 이익이라는 사람은 서학 지식 자체를 성우사서로 표제어로 삼았고,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한 근거로 삼았네. 서학을 수용하는 등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했다. 서학을 어떤 용도로 활용을 했어?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서 객관적 이걸로 봤을 때
기존의 것은 잘못됐다. 기존의 것이 옳았네. 이런 식으로 판단의 근거를 제공했다는 얘기. 근거로 서학을 사용했다는 얘기지. 특히 그는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를 해서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해서 소개를 했고,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 주자학의 심성론을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하는 등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 변용하여, 이런 얘기지. 변용해서 바꿔서 수용을 했다.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수용했다는 얘기야. 또한 수학을 주자학의 지식 영역 안에서 재구성하기도 했다. 19세기 이규경이라는 사람도 오주연 문장 전산고를 편찬하면서 서학을 적극 활용을 했는데, 그는 성우사설의 분류체계를 적용하였고 아까 주체적으로 변용을 했다고 그랬지. 이익과 마찬가지로 서학의 천문학 우주론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서학의 천문학 우주론 등의 내용을 수록을 했고, 그가 주로 유서의 지적 차원으로 활용한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은 서학을 소화해서 중국의 학문과 절충한 것이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규경이라는 사람은 서학을 바로 직수입한 것이 아니고 중국을 거쳐서 어느 정도 중국 학문과 절충되고 융화되어진 그 서학을 받아들였던 거지. 그래서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서학 중국 원류서를 반영을 해줬어. 그러니까 그 당시 유교가 이렇게 지배적인 사회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가져왔어. 그러니까 파장을 전혀 일으키지 않겠지. 이에 따라 이규경은 이 책들에 담긴 중국화한, 그렇지? 뭐뭐화, 서학을 중국화했다는 얘기야. 서학 지식과 서학 중국 원류서를 받아들였고, 그렇지? 중국화한 서학 지식 그리고 서학 중국 원류서를 받아들였고, 서학 중국 원류서는 뭐야? 서학은 중국이 원류다, 이런 얘기야.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기존 중화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서도 탈피를 해서 받아들였으면 다이렉트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 근데 탈피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기존의 바탕 위에서 서학적인 내용만 이렇게 흡수하는 거지. 서학 수용의 이질감과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러니까 파장이 없었다. 반대하는 세력이 없었다, 이렇게 되겠네. 이렇듯 이규경은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을 활용을 해서 매개적 방식이 뭐야? 서학이 있고 중국을 통해서 조선에 들여왔지. 그러니까 중국을 매개체로 썼다는 얘기야. 이게 매개적 방식이라는 얘기지. 서학을 수용을 했다, 이런 얘기네. 우리가 문제를 가볍게 빠르게 풀어보자.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고르래. 1번 가는 유서의 유형을 분류했고, 아까 일반 유서와 전문 유서로 분류했지. 나는 유서의 분류 기준과 적절성 이런 건 없지. 2번 가는 유서의 개념과 유용성을 소개하였고, 유용성 이런 건 없잖아. 개념 정도는 나오긴 했는데 유용성 정도는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목적 정도가 나온 거지. 나는 국가별 유서의 편찬 과정을 설명했다. 국가별 유서의 편찬 과정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고려 그리고 조선 전기에는 처음엔 어떻게 됐고 조선 후기에는 어떻게 됐다, 이 정도 되겠지. 국가별 이런 정도가 잘못됐다고 보여지겠네. 3번 가는 유서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학설을 검토하였고, 유서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학설을 검토한 바 없지. 4번 가는 유서의 특성과 의의를 설명했고, 유서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항목, 그렇지? 그리고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이나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 나는 유서 편찬에 대해서 특정 학문의 수용 양상을 시기별로 소개하였다. 시기별로 고려,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답이 4번 정도로 되겠네. 넘어가서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A 부분 제일 아까 가 부분, 여기 가 지문 이쪽에 나오는 거지. 보면 조선에서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았던 것은 편찬자의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내가 과거 시험 보려고 그냥 편찬한 거야. 그러니까 개인적 목적, 오케이, 맞고. 조선에서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 필요한 내용을 담은 유서가 편찬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맞고. 조선에서 중국의 편찬 방식을 따르면서 대체로 국가 부담 개인에 의해서 유서가 편찬되었다. 중국의 편찬 방식을 따랐어? 아니지. 중국은 대규모로 지식을 집정하기 위해서, 국가의 위험을 보이기 위해서 국가의
주도로 했잖아. 근데 우리는 조선에서는 개별적, 개인적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따르면서도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답이 3번 쪽은 되겠네. 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억, 니은에 대한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가. 가 부분은 여기 부분이네. 실학자들의 유서 이 부분이야. 실학자들 유서는 현실개혁 뜻을 담았고 단순 정리를 넘어서 지식을 재분류하고 범주화하고 평가하는 등 이런 거라고 했지. 기억 니은에 대한 파악한 내용. 기억은 지금 성우사설이 있고 그리고 오주연 문장 전산고가 있네. 그렇지? 보자. 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억 니은에 파악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빨리 잘못된 것을 고르고 넘어가 줘야 되겠네. 1번 지식의 제공이라는 가의 편찬의도는 지식의 제공. 아까 실학자들이 지식을 제공하려고 했던 거지. 가의 편찬의도는 기억에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금 성우사설에서 기존 학설을 정당화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한다. 서학을 지적적으로 활용을 했고 확대하면서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면서 소개를 한 거지. 오케이. 2번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화한 가의 방식은 재분류하고 범주화한 가의 방식은 기억에서 해부학과 생략을 주작의 심성으로 하위론으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게 주체적인 거라고 그랬잖아. 재분류하고 중국계 오르면 그대로 가져오면 되잖아. 그런데 그걸 재분류하고 범주화, 새롭게 범주화했다는 것은 주체적으로 수용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2번도 맞겠고 3번 평가를 더하는 저술로서 가의 성격은 평가를 더하는 저술로서 가의 성격은 니은에서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 아니지.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한 것이 아니고 서학의 진보성을 활용하고자 한 거지. 서학의 수용 정도, 그렇지? 이거 확인하고자 목적이 지금 잘못됐다고 보여지네. 그러니까 답은 3번으로 체크하면 되겠고 4번 나를 반박하기 위한 이수광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 나 부분 보면 지금 일부 주작의 비판 여기 부분이야. 그렇지? 일부 주작 혼재되어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거잖아.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작자들은 그렇지? 여기에서 이수광 여기 이 부분 얘기하는 거지.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견해 플러스 객관적 이 부분으로 보면 1번 가장 적절한 것 고르래. 학문에서 의리를 앞세우고 이익을 뒤로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뭔 소리야. 의리 이런 건 상관없이 객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주작에 매몰되어 세상의 여러 이치를 연구하지 않는 것은 널리 배우고 익힌 알의 바른 방법이 아닐 것이다. 널리 배우고 익히는 알의 바른 방법 이게 바로 뭐야? 객관적 이런 것이지. 그러니까 답은 2번으로 봐야지. 주작에 매몰되어 주작이랑 다른 것이 짬뽕됐어 혼재됐어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수광의 반박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4번에 2번 정도 되겠고 5번 카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의 임원 경제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렇지? 서유구란 사람의 임원 경제지는 19세기까지의 조선과 중국 서적들에서 향촌 관련 부분을 발췌 분류 고증한 유서이다. 국가를 위한다는 목적의식을 명시한 유서는 국가를 위한다는 목적의식인데 향촌 사대부의 이상적인 삶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향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실렸고 향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거는 당시에 주작 이 부분에서 얘기되지 않았겠지. 서양에서나 얘기됐겠지. 향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집성되었다.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집성되었다. 이건 뭐 실학 정도 되겠네. 주작을 기반으로 실증과 실용의 자세를 견지했던 서유구 입장에서 주작을 기반으로 실증과 실용의 자세, 그러니까 실사구시, 뭐 이용후생 이런 실학적인 정신 여기 플러스 실학이란 얘기지. 서유구 입장, 서학 중심 원류설, 중국과 비교한 조선의 현실 등이 반영되었다. 그렇지?
서유구 입장과 서학 중심 원류설 그리고 중국과 비교한 조선의 현실 등. 그러니까 중국의 무조건 옳다가 아니고 야 중국의 현실과 조선의 현실은 달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변화했으면 좋겠어. 변용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반영됐다는 얘기지. 안서를 부기하였으며 개인적 의견을 부기했다는 얘기지. 제한적으로 색인을 넣어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또 하였다. 대단한 사람이네. 1번 지금 틀린 것 고르래. 적절하지 않은 것. 현실개혁의 뜻을 담았던 가해 실학자들이 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는 목적의식이 확인되었군. 그치?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는 목적의식. 오케이. 2번 증거를 제시하여 이론적으로 밝히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가의 실학자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편찬자의 고증과 의견이 반영된 것이 확인되었군. 안설 이런 부분 있었잖아. 그치? 오케이. 3번 당대 지식을 망라하고 서양 관련 지식을 소개하고자 한 나의 지봉유설에 비해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특정한 주제 뭐야? 향총 관련 부분이잖아. 그치? 편찬되는 전문유서의 성격이 드러내. 오케이. 그치? 당대 지식을 망라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가겠지. 근데 향촌만 하면 특정 주제라고 보는 게 맞겠고. 4번 기존 학설의 정당화 내지 배제에 관심을 두었던 나의 성사설에 비해서 향촌 사회 구성은 삶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과 활용에 관심이 들어있고. 오케이. 그럼 답은 5번일 수밖에 없지. 5번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한번 보면 중국을 문명의 척도로 받아들였던 나의 오주연 문장 전산고와 달리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고 구애됐지. 중국의 현실과 조선의 현실을 비교한 내용 확인되겠지. 근데 구애됐지. 어디 부분에서? 주작을 기반으로 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서학 중국 원류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구애되지 않고가 아니고 구애되었다. 중화관념에 어느 정도는 묶여 있으면서 중국의 현실과 조선의 현실을 비교한 내용이 확인되겠군 하면 맞겠지. 그러니까 답은 5번일 수밖에 없지. 문맥상 A에서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말 바꿔쓰기. 단어를 얼른 대체해서 우리가 했을 때 독해가 쉬워진다고 그랬어. 1번 의거하여 그러면 근거하여 이 정도 되겠지. 근거 정도. 계몽 10개자에 그치? 어두울 목자잖아. 어둠을 연대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치는 거. 내가 너를 계몽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야 정상이야. 그치?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친다. 그다음 용이하게, 쉽게, 만만하다, 무난하다, 수월하다, 그렇지? 만만하다, 수월하다, 뭐 용이는 그렇잖아. 뭐 쉽다? 혼재되어. 아까 우리가 혼재를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뒤섞여, 그렇지? 뒤섞여라고 했잖아. 뒤섞여. 뒤죽박죽 뒤섞여. 이걸 혼재되어. 변경하여. 이것도 변경도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지? 다르게 바꾸어 새로울 경, 그렇지?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친다. 다르게 플러스 새롭게 이 정도가 변경 정도 되겠지. 계몽은 그렇지? 10개자에다가 어두울 몽, 어둠을 연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 6번에 지금 2번 정도 계몽이 B, A, B. 따라. 그러니까 여기는 의거가 맞겠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B, A, 그리고 여기 있다. 이어받는 한편. 그치? 이어받는. 그럼 승계 정도가 맞지. 계몽이 아니고 여기서는 승계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답이 2번 정도로 잡히네. 오늘은 여기까지.